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1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기본서 21페이지 보면 제2절 조세의 분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0페이지 설명드렸던 우리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거, 제가 허용되는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소개해드렸죠.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납, 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에 관한 건 별표시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제2절 조세 분류 제2절 전체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나 합니다. 제가 별표시 하나짜리는 가끔씩 출제되거나, 자, 그런 거라고 그랬죠. 가끔씩 출제되거나 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별표시 하나 하고, 별표시 두 개는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별표시 두 개 해드리고요. 또 별표시 제가 세 개 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2절 조세 분류는 제2절 전체에 별표시를 한 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별표시 하나 주시고요. 먼저 조세금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 초심자들은 용어를 익히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세금, 자, 우리 부동산 세금들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게 되실 거고요. 또 용어를 익힙니다.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쪽에 한번 보시면 과세 주체라는 것은,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이 과세 주체는 여러분요,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요, 일세목, 하나의 세목에는, 일단 그 전에요, 국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국세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또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또 그래서 63 빌딩 옆에다 갖다 놓고 하와이 섬 수입해서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 옆에다가 갖다 놓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관세는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내국세요. 자, 국세청에서 담당하는데,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들 내국세인데, 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국세,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 여러분 편하게 한번 처음에 공부하신 초심자들은 편하게 한번 보면 됩니다. 원칙이 그런데요. 자, 여러분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자, 법인세법, 이렇게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이 상속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요. 이게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어서 일세법주의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지방세는 여러분요, 지방세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또는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법, 등록면허세법, 재산세법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하나의 법에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근데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도, 우리가 줄여서 흔히 앞으로 이제 특광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요. 어떤 게 그러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또 우리 지방세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역 자원 시설세요. 지역 자원 시설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또 소방 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 자,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제 정리에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 그리고 지방소비세. 자, 여러분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떤 세금이냐면, 자, 지방소비세는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가세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이 부가가치세, 얘는 국세입니다. 근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그래서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때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얘 별명 하나 붙여드릴게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을 때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꼽사리 껴서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 어떤 거냐? 지방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 그래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아직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요,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도세라고 하는데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 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여러분 또 우리가 자세히 하겠지만 등록세, 예전에 등록세라는 세금의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금인데요. 이 등록면허세, 얘는 구도가 과세주체입니다. 또 우리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흔히 시군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주요 세금들 소개할 때.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 시군세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 여러분, 자,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지방소득세, 얘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자, 나머지는 특광도예요. 나머지는 특광도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나머지 3가지는 특광도. 그래서 어려울 거 없네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전부 다 얘네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근데 그 중에서 특광시군세인 거 지방소득세예요. 자,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건데 어떤 세금이냐면 우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신고할 때 모두 같이 계산하냐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하는데요. 예, 지방소득세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주민세라는 세금도 있는데 주민세도 특광시군세입니다. 특광시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들 정도, 한 7, 8개 얘네들 세금들만 여러분들 과세 주체를 아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별자치도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와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따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요.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생략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의리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생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겠습니까? 서귀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생략이니까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또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주체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보니까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의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의 재정수의 충당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고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우리 시험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국세 세목 거기 그림 그 체계가 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볼 필요 없고요. 이따 우리 여러분들이 조세 분류를 다 공부한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넘어가시면 22페이지에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국세 세목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21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세 세목들을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자, 예전에는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런 건 초창기 시험에 나온 거고요. 지금은 그런 건 안 나오고 지금은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으면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 같이 골라서 틀리는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21페이지 거기 표에서 국세 세목들이 쭉 나오는데 소득세예요. 자연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여기서 6문제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세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법인세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3문제가 나왔지만 한두 문제 출제되고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얘도 부동산 세목이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됐고요. 개별 소비세 시험 관계없습니다. 개별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우리가 휘발유 넣고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이거 시험 관계없고요. 주세도 당연히 시험 관계없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몇몇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와요. 조세 총론에서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없고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세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또 목적세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 특징 살짝만 아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몇몇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국세에서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의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22페이지 보시니까 지방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구세, 또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다만 광역시 군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에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그러니까 광역시세가 광역시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 지역에서 광역시는 그냥 광역시에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지방세 세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세목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기 조세 분류가 뭐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됩니다. 특광 도세인 거
자, 취득세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세 가지. 구도가와세에 주는 세금, 등록면허세, 시군구세인 거, 재산세, 특광 시군세인 거. 자,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그리고 또 여러분 주민세가 그렇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이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있죠?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지는데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보시면 조세 분류 두 번째인데 조세 사용 목적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세라는 것으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은 뭐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등등. 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하고요. 목적세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요. 목적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목적세는 어떻게 나누냐면 목적세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목적세가 있어요. 그럴 때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예요.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는 세목 이름만 보고 우리가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세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세금이 국세 중에서 목적세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지는 자, 우리 세목 이름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되죠. 교육세는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보고합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전 정책 탐사, 환경 개선 등의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농어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합니다. 목적을 막 적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목 이름을 보면서 짐작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지역자원 시설세. 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이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자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와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로 나눠집니다. 얘네들은 어떤 세금이냐면 원자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또 그 다음에 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를 이용하거나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냥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 한 묶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소방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제 소방분은 얘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인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고 재산세 친구입니다.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그래서 재산세가 가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항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옵니다. 얘는 물납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다 재산세에 따라다닙니다. 또 분할납부도 안 됐었는데 2022년 자 아직은 법이 안 바뀌었는데 제가 강의 촬영하는 지금 순간에 안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 기본소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재산세하고 같이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허용된다는 그런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재산세 규정을 다 대부분 준용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세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있었고요. 자, 이래서 얘네들이 지방세와 국세의 목적세인데요. 여러분 머리 글자를 따서 목적세는 가볍게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냐면 교교농, 찌 이렇게. 아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암기를 위해서는 제 음성이 들리고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 한번 읽으려면 여러분들이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하는 대로 저와 함께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지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 하면 느낍니다. 자, 목적세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국세 목적세 교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요. 지방세 목적세 찌지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아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찌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자, 요겁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고 지나갑니다. 교교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22페이지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요.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보통세라 한다. 국세 세목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보통세, 뭐 소득세 해가 쭉 나왔는데 아유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보통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목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목적세 봅니다. 조세의 수입의 용도를 특정 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고요. 국세 목적세 3가지의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교교농 찌 빼놓고는 다 그냥 뭐라고요? 보통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인데요. 자, 일단 목적세 종류는 법에서 분류한 거라 꼭 아셔야 돼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법률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이건 법에서 분류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말인지 말뜻만 알면 되는 거지 형광펜으로 줄거놓고 연락이 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뜻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 인주세는 다음 중 간접세 인주세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설명하냐고요?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쭉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이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목들에 대한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세, 간접세 요거는 여러분들 용어를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라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직접의 반대는 뭐 간접이겠죠.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럴 때 직접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이게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자, 그래서 일단요 보세요. 대부분 조세인데 얘는 직접세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 부담하는 사람. 자, 보세요. 글자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 보겠습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간접세요. 자, 어떤 게 간접세냐면 여러분요.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그냥 다 외우고 전혀 책에 나와 있는 세금들을 다 외우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가가치세 하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험에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 부가가치세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근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급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공급받는 사람한테 공급한 가격에,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자, 받아서 냅니다. 세무서에. 그럼 뭐예요?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양수인인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접세. 자,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머리 50만 원짜리 막 머리 하시기도, 머리도 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여성분들. 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죠. 그리고 카드로 쫙 긁습니다. 자, 마트나 백화점 가서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또 카드로 쫙 긁습니다. 매출 전표를 보시면 그 부가가치세 10%, 공급가격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0%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했죠? 그 원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대부분의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교재 형광펜 줄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직접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봅니다. 의의만 한번 볼게요. 조세 전가 의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의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조세 부담이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세목들 나왔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직접세다. 간접세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의하여 법률상 조세 부담자가 다르며 조세 실제 부담이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인세 불세, 이것도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근데 요 인세 불세는 이 의미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인세 의미와 물세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강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강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용어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넘어가라고 하는 분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셔야지, 그걸 굳이 또 형광표를 줄그면서 읽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합격 후기에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제 합격 후기를 보니까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 아예 그냥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나 뭐 했다나 하여튼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보지도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요 24페이지 5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요거 과세 표준에 따라서 종가세라는 것과 양가로 3번 종량세로 구별하는데, 여기 어떤 건지 또 용어 설명드립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 조세는, 다음 중 종량세인 조세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왜 설명하냐고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겁나게 빠른 당 얘기해 드렸나요? 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잠깐 쉬어 가시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겁나게 빠른 당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 어떤 젊은 애가 있죠. 한적한 지방도를 스포츠카를 몰고 쫙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있죠. 저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뭔가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닭이 있죠. 닭이 엄청난 속도로 쫙 하면서
이 스포츠카를 앞질러 갑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막 엄청 악셀을 밟아서 그 닭을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더니 어느 한적한 농가 근처에서 닭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애가 차에서 내려서 거기 집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겁나게 빠른 닭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 흙깃 한번 보고 있죠? 일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고개를 탁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겁나게 빠른 닭 있죠? 그거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쓱 한번 보고 있죠? 또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겁나게 빠른 닭,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얼굴 한번 딱 보고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 그 닭 얼마 드려야지 팔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 저한테 닭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얼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씨, 잡혀야 팔지. 네. 자, 여러분, 겁나게 빠른 닭이었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요거 뜸을 들였는데 제가 24페이지 과세 표준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조세, 종량세인조세는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초심자들은 용어를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뭘 구하냐면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산출세액. 자,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과세표준을 과표라고도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또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얘기합니다.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요. 과세표준이 여러분요,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에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또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되면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가세요. 어떤 게 종가세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 가격이 1억 원이다. 취득하는 가격이. 그럼 취득세는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1억 원이다? 그럼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고요.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량세요. 종량세를 취하는 것은 어떤 거냐?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건데,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그래요. 자,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에서 일부요. 그래서 무슨 말소 등기라든가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종량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말소하는, 만약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말소하는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돼요. 일정한 금액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에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가세. 근데 종가세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표시돼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된다. 근데 양이 과세 표준이죠.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일 때 우리는 종량세라고 하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율은 꼭 백분율로 몇 프로 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금액이 세율로도 표시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액세, 정액세율.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교재를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니까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의, 세, 자, 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그럴 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종가세라고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죠. 백분율로 정률세 또는 종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으로 표시되니까 종량세라고 되어 있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되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거기 양가로 2번 종가세 봅니다. 의여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종가세라고 하고요. 세목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강의된 대부분의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세 봅니다. 의여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자, 국세 중에서는 인지세 같은 애들이 그래요. 인지세라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봅니다. 인지세도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문서 한 통당 얼마. 양이 과세 표준이죠. 종량세. 금액이 세율 정되죠. 정액세율 정됩니다. 자, 인지세 같은 애들. 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렇습니다. 종량세. 등록면허세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거기 등록면허세에다가 여러분이 가로해 놓고 말소 변경 등기 써놓으세요.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이렇게 종량세 정도입니다. 건당 6,000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지역자원 시설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데요.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건 참고입니다.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 없는 건데, 지역자원 시설세는 보세요.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컨테이너 세는 단위인데 1TU당 얼마 뭐 이렇게, 또 지하수 포울료요 물 1입방제곱미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요.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전력 생산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전력 1kW 시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지역자원시설세도 이렇게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액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요걸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먼저요, 여러분 보시면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독립세라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부가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인데, 잠깐만요. 그럼 부가세라는 거 혹시 부가가치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가세는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얘는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신고 얼마나 해야 돼? 막 이렇게
아, 현금으로 주니까 부가세는 빼주세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얘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부가세는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요.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고 독립한 세금 계산돼야지만 부가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보시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들? 아까 교교농 목적세에서 봤었잖아요. 얘네들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자, 그래서 특히 이 농어촌 특별세가 좀 의미가 있고요. 교육세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자, 여러분, 교육세가 독립한 세금, 본세로 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주세나 개별 소비세 같은 것을 본세로 합니다. 얘네들 교통에너지환경세, 우리가 휘발유 넣고 막 그럴 때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술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이런 거 우리 부동산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분이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국세인데 목적세고 또 부가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세 총론 공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게 되거든. 항상 족보를 좀 떠올려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예전에 어떤 마을에 마을의 입구에서 아름드리 나무 아래 그 정자가 있고 거기에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어른들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른들이 한마디씩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씩 다 하죠. 아유 저 싸가지 없네. 저 네 집 자식이지? 감나무지. 아니 저 몇째 아들이래? 둘째 아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 농어촌 특별세. 예. 자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거든. 족보 네 집 자식이냐? 예,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죠. 농어촌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리고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얘 어디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지로 이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자, 목적세, 찌찌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가 얘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또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거든. 네 집 자식이냐? 자,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면요.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찌찌 목적세고요.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걸 떠올립니다. 네 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 다시 여러분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항상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독립세 봅니다. 의. 자, 25페이지 6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서 독립세 의. 국가 자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의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세라고 하고요. 세목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요. 부가세 봅니다. 의, 다른 과세 주체가 부과하는 본세에 부과하여 일정한 세율로 그 본세의 납세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세목이요. 부가세는 본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본세 부과돼서 과세되는 부가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요.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여러분 거기 표 보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부가세로 정해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취득세는 본세, 독립세라고도 하는데 본세라고도 하죠. 독립세, 본세가 있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국세잖아요. 그럼 이게 과세 주체가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건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는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이 국세인 농특세를 같이 받자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강론을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이런 겁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에 20%를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감면세가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바로 외우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재진이 자, 사람 이름으로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재산세에게 20%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또 외울 수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자, 거기 있죠?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이 20%예요. 그러니까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종부세액의 20%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눈에 익혀두시고 여러분들이 부가세목 자, 이렇게 해서 보실 때 강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외우고 갔습니다.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조세 분류를 쭉 했는데 왜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요.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나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금들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밑반찬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냐면요.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험에 강의된 주요 세금들은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세 납세무자인데 세금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이게 간접세고. 자, 우리 시험에 강의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목적세, 보통세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머리 글자 5가지. 교교,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금방 했네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 부과하는 세금이고 얘네들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인데 특히 농어촌 특별세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죠. 어떤 거?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종량세를 취해요, 종가세를 취해요. 얘네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한 비율이 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공통적으로 밑반찬처럼 깔려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항상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26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세 용어정이 자 이건데 잠깐 쉬었다가요. 자, 여기부터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